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이 시간에 G7 과정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제1-2회가 되겠고요. 전 시간에는 마음의 아픔이 우리는 이게 심리 질병, 정신질환 이 개념보다는 마음의 아픔 이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픈 마음의 고통 환자들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이 시간에는 자, 심리질병, 마음의 병,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일반 심리학에서 보는 원인, 또 하나는 우리 G7, 하나님의 형상에서 보는 원인,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심리학에서 보는 마음의 병의 원인을 보면은요, 심리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심리질병이란 마음의 병 혹은 의식 속에 일어나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병을 의미한다고 하죠. 심리적 질병이란 상처 입은 자아로 인해 건강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 교류를 통해 창조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것, 흐르지 못하고 늘 고여있는 것, 고여있게 될 때 충동으로 나타나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전반적인 징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상처 입은 자아를 가진 가장의 경우는 직장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흘려보내지 못하고 직장 마치고 술 마시거나 집에 와서 식구들에게 고인 것들을 발산해서 가정 전체의 불화를 만들어 내는 경우와 같다는 거죠. 자,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아의 뛰어난 분야나 기능을 발달시키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성장은 다른 기능과의 보상 관계에서 발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의 주 기능 발달이 방해를 받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제2나 제3의 기능이 억지로 주 기능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신경증을 유발을 한다. 또한 일방적으로 억압된 측면이 커다란 감정을 동반하면서 컴플렉스를 형성하며 이것이 의식을 위협하면서 자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면 그것도 신경증이 된다. 네, 심리치료 이론과 가족치료라는 책에서 살펴본 내용이에요. 자, 이번엔 정신분석치료, 프로이드의 이론입니다. 이 사람은 정신장애의 원인을 초기에는 어린 시절에 겪은 외상 경험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다가 임상적 증상으로 표출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억이 자주 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사실이 아니라 공상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죠. 실제 하는 사건보다는 환자의 내면적 욕망과 공상이 증상을 초래하는 주단 심리적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환자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심리적 역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정신분석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내담자는 이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죠. 성격 구조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데 있다. 내담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성격의 구조적 갈등에 의해 파생된 것이다. 내담자의 무의식적 갈등을 해결하고 건강한 성격을 함양함으로 증상은 자연히 해소된다. 정신분석치료는 증상의 제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증상을 유발한 무의식적 갈등과 성격적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한다. 대부분의 정신장애는 어린 시절에 좌절 경험에 뿌리를 둔 무의식적 갈등에 의한 것이다. 내담자로 하여금 무의식적 갈등을 자각하여 해결하게 하므로 정신장애가 치유될 수 있다. 즉 정신분석 치료의 핵심적 원리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다. 치료 기법에는 자유현상, 꿈, 분석, 전이분석, 저항분석, 해석, 훈습 등이 있다. 자, 프로이드,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정신질환의 아픈 마음의 원인과 처방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한 것이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다가 그것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할 때 발생하는 어떤 현상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분석적 심리치료. 그에 따르면 이 사람은 칼 구스타브 융인데요. 그에 따르면 삶의
궁극적 목표는 개성화이다. 개성화는 무의식과 의식의 통합을 통해서 자기를 충분히 실현시키는 것이다. 또한 삶의 과정에서 분화되고 분열된 마음을 일관성 있고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일이다. 심리치료의 목적은 분화 과정에서 상실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심리치료의 목표는 정신종합이다. 분석적 심리치료는 내담자로 하여금 무의식을 의식화함으로 분열된 마음을 통합하고 전체성을 회복하여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다. 분석 심리학에 따르면 개인이 병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이유는 자기의 무의식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표출되어 올라오는 무의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의 병을 앓게 된다. 인간의 무의식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성경이죠. 성경 속에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3장의 본질적인 것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칼 융은 처음에는 이 프로이드의 제자로서 이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견해 차이가 있어서 자기 독립적인 그런 이론을 이제 또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이분도 이제 결국 심리학의 목표는 자기를 찾아서 자기답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자기는 그러면 자기라는 게 뭐냐? 글쎄 뭔가의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총괄해서 움직이는 게 자기 셀프인데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모든 것을 작동하게 하는 원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사회 심리학은 인간의 내면을 딱 들여다보고 설명할 수 없는 이론이죠. 그러면서도 뭔가 나타나는 현장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통계를 내고 해서 분석을 하고 치료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 속에 어떤 본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무의식 속에 있든 의식 속에 있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때렸어. 이 의식하는 거죠. 근데 무의식은 누구한테 얻어맞긴 맞았는데 누구한테 맞았는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 괜히 힘들고 속상한데 누구한테 맞은지 잘 모르는데 그 속상함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정신질환이라 이런 것들.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내서 그걸 해결해 줌으로써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의식화해가지고 해결해 줌으로써 아픈 마음을 자유케 할 수가 있는 거다. 이제 이런 방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러에 따르면 인간은 통합적 존재로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목표를 향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존재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부적응적인 증상은 자기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다. 내담자가 나타내는 부적응 문제는 내담자 자신이 어떤 인생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생활 방식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다. 그는 초기에 모든 부적응적 행동을 열등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하고 우월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가상적인 최종 목표를 추구한다. 그런데 이러한 내면적인 목표를 부인하고 삶의 도덕적 과제를 회피하는 열등 컴플렉스를 지니거나 비현실적인 주관적 우월감에 빠져있는 우월 컴플렉스를 지닐 경우 개인의 삶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는 자중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관심의 결여가 정신병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를 했다. 자, 이번에는 스키너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행동치료자로서의 이 심리치료를 했던 사람이죠. 행동주의 심리학자에 따르면 심리학이 경험과학의 한 분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관찰이 불가능한 내면적 현상보다 측정 가능한 외연적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인간의 심리적 장애 역시 다양한 부적응 행동으로 표출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적응 행동의 집합체로 분석될 수 있다. 행동 치료자들은 부적응 행동이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학습되고 지속되며 강화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이행의 바탕 위에 부적응 행동을 제거하고 치료적 학습을 통해 새로운 적응적 행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행동 치료의 주된 목표다. 네, 그러니까 행동을 바꿔주는 거죠.
예,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